은퇴 후에 누구나 세 가지 상실을 접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상실의 세대, 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지혜 기자는 그 기사를 썼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슈퍼 노인 증후군인데요. 이전에는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상실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은퇴 이후에도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에서 그것을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가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상실감을 느끼는 분일수록 뭔가에 대한 강박증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전에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성취감 그리고 이전에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주된 특징으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년회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70 넘어서 왕년회를 얘기를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갓 사회에 나온 분들이죠. 이제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를 얘기하라고 따끔한 조언을 하는데 막상 퇴직을 막 나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자신이 이뤄왔던 그 20년 또는 길게는 30년, 40년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상실을 느끼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죠. 현금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결혼하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특히 이제 대학 생활 되면은 생활이 괜찮은 경우에는 스스로 독립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에 둥지를 떠났을 때 주 양육자로 느꼈던 여성이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증상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도 증후군인데요. 주로 나타나는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평균 수명의 개념에서는 여성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아마 초고령 사회에서 1인 여성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시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경험을 했던 경우, 특히 이제 가까운 경우에 가족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친구라든지요. 아니면은 반려동물인 경우에도 이때 느끼는 애도 증후군이 많이 있습니다. 웰다잉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충분한 장래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슬픔을 덜어내는 과정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이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이 저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상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먼저 내 역할이 변화했구나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일 중심에서 가정 개인의 역할의 균형을 잡는 것,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너무 공허한 얘기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같이 공조한 시니어 레거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노년의 삶에,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라. 그리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 전에 생각할 게 있죠. 이런 은퇴 후에 느끼는 상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의원 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노년내과라는 부분에서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계신데 그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들었지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마음 챙김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챙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멍 때리기를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슈퍼노인 증후군의 경우에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감,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 50대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어떻게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정의원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멍 때리기를 해야 한다. 근데 이 멍 때리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를 하는 거다. 저도 예전에 맨발 걷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북한산의 경우에 뭐 3년 넘쳐서 했는데요. 북한산의 모든 발자국에 제 맨발이 닿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백두산, 알프스, 히말라야까지 조금씩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한 이러한 맨발 걷기가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집중하고 그 멍 때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과 기쁨이 넘쳤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도적으로 멍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동상이몽인가요? TV 프로그램에 오연수 그 탤런트가 나오셔서 그분은 예전부터 멍을 때렸다라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는데요. 가만히 그만큼 마음이 편해야겠지만 서로 편하지 않더라도 멍을 때리고 그 잠을 충분히 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한 지인 중에 말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상식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곧 어떻게 굉장히 위험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니 잠도 충분히 자고 그리고 멍도 많이 때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2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그래도 제 눈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의 단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품격 있는 노년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리프라이어티와 그리고 리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돈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무 쪽을 얘기하죠. 이 재무 쪽은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결정권,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품격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 재무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삶에서는 비재무적인 영역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크게 어울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적 인연이나 사회적 인연 이런 것들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성이라든지 정서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또 소통이라든지 귀 기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삶을 리디자인하고 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저는 많은 시니어들을 뵙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왕년회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또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 가족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 모든 것이 나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곤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의 경우에도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주변에는 나이가 70, 80이 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내가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에 가서 공허함을 느낀다.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언제까지 나의 얘기를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결정을 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밖에 사회, 이웃을 향해서 좀 눈을 돌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임들도 그런 모임으로 바꿔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최근에 한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65세가 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삶이 되니까 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겠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소일거리나 조그만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약간 부족한 것을 채우면은 그래도 아주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이 반짝이는데요. 이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지만 이 극심한 빈부 차이라든지
현재도 전체에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10명 중에 4명은 이미 그 한계점, 이자를 갚는 비용이 40%가 되면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뭐 40을 넘어서 50%까지 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들이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퇴직 후에 누구나 그냥 얼핏 무모하게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그렇게 진실되게 했지만 코로나라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변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 그 빚이라는, 채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다시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한데 뭐 사업을 4개씩이나 하고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투자라든지 적지 않은 비용 손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간 자원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것들의 위기를 한 번씩 겪거나 또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낙심을 했거나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한 70 넘어서 더 이상 내가 일자리로서 어떠한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들여야 할 부분들은 의미를 주는 소셜 미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빈곤한 사람, 또 제 지인 중에는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로 와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 또 적게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60 플러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실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인 노화, 그리고 시간적인 변화, 현금 흐름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생각되는데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역할의 변화를 인지하고 또 일, 가정, 개인 역할의 균형을 찾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인생의 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삶을 재디자인해야 되는데, 먼저 마음을 챙겨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적게 봤을 때 24가지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소명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밸런스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의미와 흔적을 남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곱씹어보는, 아니면은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 속에서 스며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은퇴어 만나는 3가지 상실, 상실에 대처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